사랑하는 시청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재혼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겨진 외로움 속에서 혹은 오랜 세월 상처 속에서 살다가 새로운 사랑을 만나 용기를 내어 다시 시작하는 인생 후반의 재혼. 그것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각자의 자녀들, 각자의 과거, 각자의 상처까지 함께 껴안는 무거운 결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혼 과정에서 벌어진 충격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던 그날도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 40평대 아파트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던 박영숙 63세. 그녀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과 함께 묘한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재혼한 지 5년 남편 김철수와의 생활은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늘 한 가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딸 수진이와 자신의 아들 민호 사이에 흐르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었죠.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26세의 수진이가 방에서 나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완벽한 미소, 단정한 옷차림 하지만 영숙의 눈엔 그 미소가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의 재혼 이후 계모인 영숙에게 한결같이 공손했지만 그 공손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영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응, 먼저 먹었어. 너는? 영숙이 답하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28세의 민호는 어머니의 재혼 이후 이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민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밤새 일을 하고 돌아온 그는 거실을 가로질러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보았습니다. 수진이의 눈빛이 민호를 따라가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의남매 사이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남편 철수는 골프 모임에 나갔고 영숙은 홀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의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 힘들어. 이렇게 숨기고 사는 게.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빠? 수진에게 오빠가 있었나? 아니, 그녀가 말하는 오빠는 누구일까? 영숙은 몰래 수진의 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 사이 언제까지 이렇게 숨겨야 해? 부모님이 알면 난리 날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수진이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일까? 혹시 민호? 아니, 그럴 리 없어. 그들은 의남매잖아. 영숙은 자신의 상상을 부정했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식구가 모였습니다. 철수는 골프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민호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수지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아버지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눈엔 모든 게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아, 요즘 남자친구 있니? 철수가 무심코 던진 질문에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아니요. 아빠, 바빠서 연애할 시간도 없어요. 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순간 민호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철컹 소리가 식탁에 울렸고 모두의 시선이 민호에게 향했습니다.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민호가 황급히 젓가락을 주워들었습니다. 영숙은 그 짧은 순간에도 민호와 수진이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영숙은 남편과 단둘이 앉았습니다. 여보, 수진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상해? 뭐가? 철수는 TV를 보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영숙이 말을 흐렸습니다. 젊은 애들 다 그렇지. 연애 고민, 직장 고민. 우리가 다 알 필요 없어.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둬. 철수의 태도는 무심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난 영숙은 복도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민호의 방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민호가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그것은 사진이었습니다. 민호가 들여다보고 있는 건 수진의 사진이었습니다. 민호의 손가락이 사진 속 수진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의붓 누나의 사진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침대 끝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안 돼. 이건 아니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엔 끔찍한 의심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수진, 그들 사이에 정말 금지된 감정이 있는 걸까? 아니면 자신의 착각일까?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부은 눈으로 부엌에 섰습니다. 잠을 설친 탓에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수진이 먼저 나와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친절한 목소리가 이제는 가식처럼 들렸습니다. 응, 괜찮아. 영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도 곧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나가야 돼. 민호는 서둘러 아침을 먹고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 영숙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뭐? 민호가 돌아봤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 수진이 좋아하니? 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숙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들의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대답해. 어젯밤에 수진이 사진 보고 있었잖아.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고백은 영숙의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의붓 누나를 사랑하고 있다니. 이건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쳤니? 수진이는 내 누나야. 아빠가 재혼했을 때부터 가족이었잖아. 영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처음 수진 누나를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누나라고 생각하려 해도 자꾸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민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야? 수진이도 알아? 영숙이 다그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도 저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 순간 영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도 안다고? 아니, 같은 마음이라고? 이건 단순한 짝사랑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감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언제부터야? 영숙이 겨우 물었습니다. 1년 전부터요. 우리 둘 다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만났니? 아무도 모르게. 영숙의 목소리엔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 알고 계세요. 그때 수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영숙과 민호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이 너. 영숙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아직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서로의 마음만 확인했을 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마음만 확인했다고?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야? 영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혈육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남매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재혼했을 뿐이잖아요. 수진의 말에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 우리가 한 가족이 된 지 5년이야. 5년 동안 같은 지붕 아래서 살았잖아.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압니다. 이게 얼마나 복잡한 상황인지. 그래서 숨기고 살았던 거예요.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빠는 알아? 영숙이 물었습니다. 모르세요. 아빠가 알면 저희 둘 다 쫓겨날 거예요. 영숙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민호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너희 둘은 어쩔 건데? 이대로 계속 숨어서 만날 거야? 영숙이 따졌습니다. 저희 이 집을 떠날까 생각 중이에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함께 나가서 살 거예요. 그럼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예요. 수진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영숙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의붓딸이 함께 집을 나간다?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인가?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마음이 가버렸어요. 수진이 다가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 너희 둘 다 나한테 손 떼지 마.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슬픈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후에 우리가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영숙은 그날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남편 철수가 퇴근해서 왜 이래? 아픈 거야? 라고 물었지만 영숙은 그냥 피곤해서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은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철수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뭐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수진과 민호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새벽 3시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의붓남매 관계, 재혼 가정자녀 연애. 하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고 도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던지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느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신에게 물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혼자 안고 가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인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희야, 나 좀 만나줄래? 급한 일이야. 영숙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로는 못해. 오늘 카페에서 보자. 영숙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오후에 카페에서 만난 정희는 영숙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완전 초췌하다. 무슨 일이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희야, 민호가.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민호와 수진의 관계,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 함께 집을 나가겠다는 계획까지. 정희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정희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해? 철수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둬야 할까? 영숙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영숙아, 일단 철수 씨한테는 말하지 마. 남편이 알면 집안이 완전히 깨질 거야. 그 전에 민호하고 수진이를 설득해봐.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확인하고. 정희의 조언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민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물어볼게. 수진이를 정말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감정인 거야? 영숙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에요, 엄마. 저는 수진 누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니? 정확히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어? 영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처음 누나를 봤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엄마가 아빠랑 재혼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걱정했어요. 새 아빠, 새 누나와 어떻게 지낼까? 그런데 수진 누나를 처음 만났을 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같이 살면서 누나의 다른 면들을 보게 됐죠. 누나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그런 모습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민호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놨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민호의 감정이 진심이라는 건 알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수진이도 너와 같은 마음이라고 했지? 영숙이 물었습니다. 처음엔 누나도 혼란스러워했어요. 저를 밀어내려고 했죠. 하지만 6개월 전쯤 누나가 먼저 고백했어요. 자기도 나를 동생으로 볼 수 없다고.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영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민호야, 엄마가 반대하면 어쩔 거야?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누나를 놓을 수 없어요. 엄마, 죄송하지만 이건 제 인생이에요. 민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영숙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니? 영숙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집을 나가려는 거예요.
차라리 깨끗하게 떠나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민호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한 듯 보였습니다. 내가 이 집을 나가면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 혼자 철수 아버지와 살라는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엄마도 재혼하셔서 행복을 찾으셨잖아요. 저도 제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어요. 민호의 말에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상황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수진이랑 얘기해 봐야겠다. 영숙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누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제발이요. 민호가 애원했습니다. 걱정 마. 그냥 대화할 거야. 영숙은 수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하자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영숙이 물었고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영숙은 수진의 방에 들어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너는 정말 민호를 사랑하는 거니? 영숙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동생을 이런 감정으로 볼 수 있나 싶었죠. 하지만 감정은 제 의지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언제부터였어? 영숙이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민호 오빠가 눈에 밟히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늦게 들어오면 걱정되고, 오빠가 힘들어하면 제 일처럼 마음 아프고, 그러다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한 남매애가 아니라는 걸.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될 것 같니? 영숙이 다그쳤습니다. 아빠는 절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아빠는 원칙주의자세요. 법보다 도덕을 중시하는 분이고요. 그런데도 너는 민호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영숙의 목소리엔 이해할 수 없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저는 민호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수진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영숙은 수진의 그런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너희 둘이 정말 이 집을 나갈 거야? 영숙이 물었습니다. 네.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어머니도 아빠도 힘들어질 거예요. 수진아, 엄마 입장도 좀 생각해줘. 내 아들이 내 의붓딸과 사랑에 빠졌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알아?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저희 잘못은 아니에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잖아요. 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유가 없다고? 그게 말이 돼?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도 아빠를 사랑하셨잖아요. 첫 번째 남편과 사별하시고 외로우셨을 때 아빠를 만나셨죠. 그때 주변에서 뭐라 하지 않았나요? 재혼하지 말라고, 아들 때문에 참고 살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당신의 행복을 선택하셨잖아요. 수진의 말에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영숙도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철수와 재혼했었습니다. 당시 민호는 반대했었고 친척들도 말렸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자신의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의 선택을 막으려 하고 있는 자신이 모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라. 너희는 영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어머니? 저희도 서로 사랑해요. 그게 죄인가요?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일주일 후에 나가겠다고 했지? 네, 어머니. 알았어. 그때까지 생각해 볼게. 영숙은 수진의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 철수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알게 되면 집안이 완전히 무너질 게 분명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철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 뭔가 고민 있어?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영숙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나한테 말해봐. 철수가 영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영숙은 그 손길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 마. 영숙은 철수의 손을 살짝 밀어냈습니다. 철수는 섭섭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근데 민호랑 수진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철수의 말에 영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둘이 서로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뭔가 싸운 것 같아.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수는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입니다. 젊은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신경 쓰지 마. 영숙이 얼버무렸습니다. 그래도 이상해. 예전엔 그래도 대화는 했는데. 철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냥 바빠서 그런 거야. 민호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수진이도 직장 생활 힘들어 하잖아. 영숙은 재빨리 둘러댔습니다. 그렇긴 하지. 요즘 젊은 애들 힘들지.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영숙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일단 오늘은 넘긴 것입니다. 다음 날 영숙은 다시 친구 정희를 만났습니다. 어제 민호랑 수진이랑 얘기해 봤어.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땠어? 정희가 물었습니다. 둘 다 진심이더라.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야.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 영숙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세상에. 그럼 어쩌려고?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집을 나간다고 했어. 함께. 영숙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영숙아, 그걸 그냥 둘 수는 없잖아. 철수 씨한테 말해야지. 정희가 말했습니다. 아니, 철수한테 말하면 큰일 나. 철수는 절대 용납 안 할 거야. 수진이를 집에서 쫓아낼지도 몰라.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어쩌려고? 그냥 나가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정희가 답답해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근데 희야, 수진이가 한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 내가 재혼할 때도 주변에서 반대했었잖아. 근데 나는 내 행복을 선택했어. 그런데 지금 아들의 선택을 막으려 하는 게 이게 맞나 싶어.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숙아, 그건 다른 문제야. 너의 재혼이랑 이건 차원이 달라. 정희가 위로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결국 다 사랑 아니야? 사회가 정한 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거야? 영숙이 반문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영숙아, 너 혹시 인정하려는 거야?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정? 뭘? 영숙이 반문했습니다. 민호랑 수진이 관계 인정하려는 거 아니야? 정희의 질문에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숙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
철수 씨한테 말하는 거야. 그게 가족으로서 책임이야. 정희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두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철수에게 말할 용기를 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침묵 속에서 식사가 진행되었고 철수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다들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철수가 물었습니다. 영숙, 민호, 수진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아빠. 수진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요즘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 다들 말이 없어. 철수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각자 바빠서 그래요.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철수는 TV를 보러 갔고 수진과 민호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은 꼭 말해야지.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영숙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어느덧 민호와 수진이 집을 나가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나 민호의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자 민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민호의 얼굴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나갈 거니? 영숙이 물었습니다. 네. 엄마. 이게 최선이에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로 갈 건데? 영숙이 물었습니다. 누나랑 작은 원룸을 알아봤어요. 거기서 함께 살 거예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정말 행복한 길인지 모르겠구나.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는 행복해요. 수진 누나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민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민호가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왜 하필 수진이냐?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민호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도 짐을 꾸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은 수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이해도 되었습니다. 수진아, 민호 잘 부탁해. 영숙은 결국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인사는 해야지. 영숙이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수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독립한다고 해. 자세한 얘기는 하지 마. 영숙이 지시했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철수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 독립하려고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철수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친구랑 같이 살 거예요. 회사 근처에 작은 집 구했어요. 수진은 미리 준비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 누구? 철수가 따졌습니다. 대학 동기예요.
같이 살면 월세도 아낄 수 있고. 수진이 얼버무렸습니다. 안 돼. 여자 혼자 나가서 살면 어떡해. 철수가 반대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26살이에요. 충분히 독립할 나이예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뭐라고 했어? 철수가 물었습니다. 나는 수진이가 원한다면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영숙이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뭐, 당신도 찬성해? 철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 저도 나갈 거예요. 그때 민호가 말했습니다. 뭐, 너도? 철수가 더욱 놀랐습니다. 네. 저도 회사 근처로 이사하려고요. 민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작당을 한 거야? 둘 다 갑자기 나간다고? 철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나이면 독립할 때 됐어요. 계속 부모님께 기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수진이 설득했습니다. 철수는 한동안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나가겠다는 거지? 철수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네, 아빠. 수진과 민호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철수는 결국 허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수진이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민호도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 아들을 보내야 한다는 슬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무력감이 몰려왔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영숙과 철수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잘 가.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연락할게요. 민호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아빠, 건강하세요. 수진이 아버지에게 인사했습니다. 철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너도 건강해라.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탔고 문이 닫혔습니다. 영숙과 철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뭘 잘못한 걸까? 철수가 물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야. 애들이 다 컸을 뿐이지.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둘 다 나가니까 허전하네. 철수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이제 둘이서 잘 살아야지. 영숙이 위로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도 따라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그녀는 불안했지만 한편으론 안도했습니다.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잘 지내니? 영숙이 물었습니다. 네, 엄마. 잘 지내요. 민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수진이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도 잘 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하니? 영숙이 물었습니다. 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누나랑 함께 있으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민호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 됐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전화를 끊고 영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그때 철수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철수가 물었습니다. 민호요. 잘 지내고 있대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진이는? 철수가 물었습니다. 수진이도 잘 있다던데요. 영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행이네. 그래도 가끔 보고 싶어. 철수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주말에 불러서 밥이나 먹죠. 영숙이 제안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어.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민호와 수진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집에 왔습니다. 어서 와. 영숙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엄마. 민호도 인사했습니다. 철수는 거실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수진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수진이. 잘 지냈니? 철수가 딸을 안으며 물었습니다. 네, 아빠. 잘 지냈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민호도 어서 와. 밥 먹자. 철수가 민호를 맞이했습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영숙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 영숙이 민호와 수진의 그릇에 반찬을 담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진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철수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친구랑 사는 집은 어때?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 좋아요, 아빠. 작지만 아늑해요. 수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호는? 너도 잘 지내지? 철수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저씨. 회사 가깝고 편해요. 민호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영숙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거짓말 위에 쌓인 이 관계가 언젠가 무너지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식사 후 철수는 서재로 들어갔고 영숙은 민호, 수진과 거실에 남았습니다. 정말 괜찮니, 너희?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 정말 괜찮아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민호가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숨기고 사는 게 계속 괜찮을까?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빠한테도 말해야 할 때가 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수진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때가 오면 어떻게 될까? 영숙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요, 엄마. 지금은 그냥 이대로 두세요.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점차 민호와 수진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마음 한편이 여전히 불편했지만 아들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숙은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카트를 밀며 채소 코너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이거 살까? 영숙은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아봤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진열대 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봤습니다. 수진은 민호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수진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수진은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저 다정한 연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저녁에 뭐 먹을래? 수진이 물었습니다. 내가 해주는 거 다 좋아.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김치찌개 할까? 좋아.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론 아들이 행복해 보여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론 여전히 이 관계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언젠가 철수가 알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철수는 골프를 가고 없었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꺼내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오늘 마트에서 봤어. 조심해. 민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놀라셨죠?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영숙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골프 치면서 재미있는 얘기 들었어. 철수가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 영숙이 물었습니다. 친구 아들이 재혼 가정 의남매랑 사귄대. 철수의 말에 영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친구 아들 말이야. 부모가 재혼해서 생긴 의누나랑 사귀고 있대. 그것도 몰래. 철수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가 그걸 알고 완전 난리가 났대. 아들이랑 의붓딸 둘 다 집에서 쫓아냈대. 철수의 말에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쫓아냈다고? 영숙이 되물었습니다. 그럼 그런 짓을 했는데 그냥 둘 수 있나? 친구 말로는 완전 배신감 느꼈대. 자기가 재혼해서 가족 만들려고 했는데 자식들이 그런 짓을 했으니. 철수는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거지. 의남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철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잖아. 혈연관계도 아니고. 영숙이 조심스럽게 반론했습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야. 이건 도덕의 문제야. 한 가족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철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반응을 보니 만약 민호와 수진의 일을 알게 되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여보, 화내지 마.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영숙이 진정시켰습니다. 그래도 화가 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철수는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남편을 달래며 속으로 불안해했습니다. 절대로 알려선 안 돼. 절대로.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급한 일이야. 엄마 좀 만나자. 영숙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민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전화로는 못해. 카페로 나와. 영숙이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영숙과 민호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어제 아빠가 그러시는데. 영숙은 어제 철수가 한 이야기를 모두 전했습니다. 친구 아들의 살해, 철수의 분노, 그리고 그가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알게 되면.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희 둘 다 쫓겨날 거야. 아니, 그것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어떻게 해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더 조심해야 해. 절대로 아빠가 알게 해선 안 돼. 영숙이 강조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더 조심할게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도 만약 아빠가 알게 되면 영숙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숨겨야 해. 영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한테 이런 짐을 지우게 돼서.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아. 넌 내 아들이잖아. 엄마가 지켜줄게. 영숙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철수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여보 왔어요?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오늘 일찍 들어왔어.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녁 뭐 먹고 싶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 당신이 해주는 거 다 맛있어.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 갈까?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철수가 민호와 수진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분노하며 두 사람을 쫓아냈고 영숙에게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 나를 속였어? 꿈속의 철수는 영숙을 원망했습니다. 영숙은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자고 있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영숙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미안해, 여보.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영숙은 속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영숙은 그들의 비밀을 지키느라 매일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철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철수는 친구 모임에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영숙은 홀로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여보, 벌써 왔어? 영숙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철수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영숙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요?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랑 수진이 말이야.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영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친구 모임에 갔다가 우연히 봤어. 민호랑 수진이가 손잡고 걷는 걸. 철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일단 앉아서. 영숙이 철수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철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하라고? 내 딸이 내 의부사들이랑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여보, 들어봐요. 사정이. 영숙이 설명하려 했지만 철수는 귀를 막았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지? 그렇지? 철수가 다그쳤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영숙이 고백했습니다. 언제부터? 철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달 전부터.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달? 3달 동안 나한테 숨긴 거야?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알면 큰일 날 줄 알았거든요. 영숙이 변명했습니다. 큰일? 지금이 큰일이잖아.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하고 얘기해요. 애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영숙이 말했지만 철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정?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의남매가 그런 짓을 해? 철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애들이 서로 사랑한대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야? 그건 금지된 거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철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영숙이 말하려 했지만 철수가 가로막았습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야. 이건 도덕의 문제라고. 철수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당장 애들 불러. 지금 당장. 철수가 명령했습니다. 여보, 일단 진정하고. 영숙이 말했지만 철수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민호도 데려오고. 철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의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묻지 말고 당장 와. 철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민호와 수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두 사람은 거실에서 굳은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철수와 영숙을 봤습니다. 아빠,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앉아. 둘 다. 철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숙은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너희 둘, 사귀는 거 맞지? 철수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해. 철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빠, 저희도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수진이 변명했습니다. 원해서 안 됐다고? 그게 말이 돼? 철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서로 사랑해요, 아빠. 수진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야? 철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진심? 내가 뭘 안다고.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해요. 영숙이 철수를 말렸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당신도 공범이잖아. 철수가 영숙에게 소리쳤습니다.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 저희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사랑에 빠졌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헤어지면 돼.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못해요, 아빠.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민호 오빠 없이는 못 살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철수는 딸의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너 정신이 나갔구나. 완전히. 철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저씨, 제 잘못입니다. 수진 누나를 탓하지 마세요. 민호가 나섰습니다. 너도 닥쳐. 넌 이 집에서 나가. 철수가 민호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영숙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조용히 해. 이 모든 게 다 당신 아들 때문이야. 철수는 영숙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아빠, 오빠 탓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고백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뭐?
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민호 오빠와 결혼하고 싶어요. 수진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너 정말 미쳤구나. 철수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수진이 다가가려 했지만 철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나한테 다가오지 마. 너, 내 딸 아니야. 오늘부로 인연 끊는다. 철수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나가라고 했어. 너도 민호도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철수는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받지 않아. 그냥 나가. 철수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여보, 제발. 영숙이 애원했지만 철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영숙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애들 얘기 좀 들어봐요. 영숙이 달랬습니다. 당신도 나한테 말 걸지 마. 석 달 동안 나를 속였잖아. 철수는 영숙을 외면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거든요. 영숙이 변명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지. 내 딸이 의부사들이랑 사귀는데. 철수는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하지만 애들은 진심이에요. 서로를 정말 사랑해요. 영숙이 설득했습니다. 사랑?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건 잘못된 거야. 철수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혈연 관계도 아니고. 영숙이 말했지만 철수는 귀를 막았습니다. 법이 다가 아니야. 이건 윤리의 문제야.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숙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기억해요? 우리가 재혼하기로 했을 때 주변에서 뭐라고 했는지. 다들 반대했잖아요. 민호도 반대했고 친척들도 말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했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영숙의 말에 철수는 침묵했습니다. 그때 우리도 주변의 시선을 무릅썼잖아요. 이제 애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달라. 철수가 약하게 반박했습니다. 뭐가 달라요? 결국 사랑이잖아요. 철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절대로. 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이전처럼 분노에 차 있지는 않았습니다. 당장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영숙이 말했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야. 이건 옳지 않아. 철수는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민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괜찮니?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 괜찮아요. 수진 누나도 여기 있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많이 화내셨지? 영숙이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에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가 아빠 좀 설득해 볼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영숙이 말했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는 아저씨가 인정 안 하시면 그냥 저희끼리 살 거예요.
민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말하려 했지만 민호가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희는 이미 각오했어요. 오히려 엄마가 힘드실까봐 걱정돼요. 민호가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만 행복하면 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수진이도 잘 부탁해. 영숙은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혼자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영숙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텅 빈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숙이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영숙이 수진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빠랑 어머니 사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영숙이 수진을 위로했습니다. 아빠가 저를 용서하실까요? 수진이 불안해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아버지도 충격이 크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저 아빠한테 편지 쓰려고요.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그날 집에 와서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의 진심, 민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을 담은 긴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다 쓴 수진은 영숙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빠 드려주세요. 수진이 부탁했습니다. 그래, 전해줄게. 영숙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가 퇴근했습니다. 영숙은 저녁 식탁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철수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쓴 편지예요. 읽어보세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철수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읽는 철수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 슬픔,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철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영숙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수진이, 진심이구나.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애들 둘 다 진심이에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어. 내 딸이 의부사들이랑. 철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시간을 가져요, 여보. 우리도 시간이 필요해요. 영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는 영숙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작은 진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편지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빠, 저도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제 의지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민호와 수진을 만나지 않았지만 분노는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어떻게 지내? 영숙은 남편이 딸에 대해 물어본 것에 놀랐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민호랑 함께. 영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영숙은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수진이 안부 물어보셨어. 정말요, 엄마? 응. 조금씩 마음이 풀리시는 것 같아. 구장한 달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민호와 수진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영숙을 통해 소식을 물었습니다. 영숙은 그런 남편을 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언젠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어느 추운 겨울날 영숙은 민호와 수진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한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혼? 네. 어머니, 내년 봄에 조촐하게 할 거예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시니? 영숙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수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빠한테 알려야 하지 않을까? 영숙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저씨가 받아들이실까요? 민호가 불안해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알려야 해. 너희가 정말 결혼한다면.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함께 가줄래요? 아저씨한테 말할 때 민호가 부탁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함께 갈게.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말 영숙은 철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호랑 수진이가 할 말이 있대요.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데? 철수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대요. 우리 집에서. 영숙이 말했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오라고 해. 철수의 허락에 영숙은 안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와 수진이 집에 왔습니다. 4개월 만에 다시 만난 자리였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빠,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뭔데? 철수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빠, 저희 결혼하려고요. 수진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결혼? 철수가 되물었습니다. 네. 아버님, 저희 정말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 정말 심각하구나. 철수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분노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아빠, 저희 진심이에요.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자신 있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뭐라 하면 어쩔 거야? 의남매가 결혼한다고 손가락질하면? 철수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감수할 거예요, 아빠. 서로만 있으면 돼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철수는 딸의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확고한 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호. 철수가 민호를 불렀습니다. 네, 아저씨. 민호가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철수가 물었습니다. 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민호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철수는 또다시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철수는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애들 축복해줘요. 영숙이 속삭였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걸 받아들일 줄은 몰랐네.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철수는 눈을 뜨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넌 내 딸이야. 평생 내 딸이고.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하다면 아빠가 뭐라 하겠니?
철수는 결국 인정했습니다. 아빠, 수진이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버님. 민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 모두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뭔데요, 아빠? 수진이 물었습니다. 주변에서 뭐라 하든 서로만 믿고 살아라. 그리고 절대 후회하지 마. 철수의 말에 민호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약속드립니다. 민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난 안 갈 거야. 철수가 덧붙였습니다. 아빠, 수진이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시간을 줘. 철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천천히 생각하세요. 수진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와 수진은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철수의 묵인, 아니 어느 정도의 허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영숙과 철수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영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가? 철수가 물었습니다. 받아들여줘서 쉽지 않았을 텐데. 영숙이 말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야. 아직도 이해는 안 돼. 하지만 수진이가 행복하다는데 내가 뭐라 하겠어. 철수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당신도 언젠가 완전히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영숙이 위로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품에 안겨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법입니다. 다음 날 영숙은 친구 정희를 만났습니다. 희야, 철수가 드디어 받아들였어. 영숙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정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애들이 결혼하겠다고 했거든. 철수가 허락했어. 영숙이 설명했습니다. 세상에, 철수 씨가 그렇게 반대하시더니 정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놀랐어. 하지만 결국 딸의 행복이 중요했나 봐. 영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네. 정희가 축하했습니다. 응, 이제 좀 평화로울 것 같아. 영숙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다는 것을. 일주일 후 철수의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영숙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친척이 물었습니다. 철수야, 수진이는 잘 지내? 응, 잘 지내. 철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언제 결혼시킬 거야? 이제 나이도 있는데. 친척이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곧 할 거야. 오, 그래. 신랑감은 누군데? 친척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철수는 대답하기 곤란해했습니다. 영숙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철수는 영숙에게 고마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친척들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철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솔직하게 말하는 수밖에 없죠.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의남매가 결혼한다고? 다들 뭐라 할 텐데. 철수는 걱정했습니다. 뭐라고 하든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애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죠.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철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세상의 시선, 친척들의 반응, 모든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철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빠, 왜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빠가 생각을 좀 해봤어. 철수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아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혼식? 아빠가 갈게. 철수의 말에 수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정말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응, 내 아빠니까. 딸 결혼식에 가야지. 철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은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지 마. 행복해야지. 철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고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틀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딸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영숙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응, 결혼식 가겠다고 했어.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여보, 영숙은 감동해서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옆에서 계속 설득해줘서. 철수도 아내를 안았습니다. 2달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민호와 수진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였습니다. 영숙은 아름답게 차려입은 수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수진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야. 내가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다니. 영숙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엄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수진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딸. 영숙은 수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신랑 대기실에서는 민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민호가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오늘 주인공이잖아. 철수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버님, 수진 누나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너라면 그럴 거라 믿어. 철수는 민호를 인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긴. 수진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철수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철수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버질로드를 걷는 동안 철수는 딸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첫걸음마를 떼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 졸업식,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을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그 남자가 의부사들이라는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철수는 받아들였습니다. 민호 앞에 선 철수는 딸의 손을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잘 부탁해. 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민호가 수진의 손을 받았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에는 장벽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두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의 사랑이 세상의 편견을 이겨낸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주례의 말에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민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수진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반지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고 수진도 민호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이제 입맞춤으로 서약을 완성하십시오. 주례의 말에 민호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맞췄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고 철수도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렸습니다. 영숙과 철수 앞에 선 두 사람은 깊게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래, 행복하게 살아라. 철수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아버지. 영숙이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도, 당신이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야. 철수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민호와 수지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영숙과 철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은 조용했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평화로운 고요였습니다. 여보, 우리 잘 해냈죠? 영숙이 물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힘들었지만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요. 영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좋아. 철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정해진 형태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민호와 수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1년 후 영숙은 민호와 수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진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잘 지내니? 영숙이 물었습니다. 네, 너무 행복해요. 수진의 얼굴은 빛났습니다. 민호도 나와 인사했습니다. 엄마, 어서 오세요. 민호야, 잘 지내지? 네, 엄마. 덕분에 정말 행복해요.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영숙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민호를 바라보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수진아? 영숙은 기쁨에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민호도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가 생기다니. 영숙은 감격했습니다. 아버님께도 말씀드려야 하는데.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영숙이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철수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임신했대요. 철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우리 손주가? 네, 할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영숙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옷을 챙겼습니다. 어디 가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애들 집에. 축하해줘야지.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민호와 수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철수는 수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수진아,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 너도 수고했어. 이제 아빠가 되는구나. 철수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 아버님.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민호가 다짐했습니다.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치유되었고 이제 새로운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숙과 철수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먼 길을 왔네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처음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사랑이 이긴 거죠. 영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사랑이 이겼어. 우리 모두의 사랑이. 철수도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 두 사람은 평화로운 미래를 꿈꾸며 잠들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그들만의 작은 세계에서는 사랑과 이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호와 수진의 사랑, 영숙의 포용, 철수의 용서,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희 채널에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분에게 작은 용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인생의 동반자님들, 당신의 인생 여정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